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예, 그래서 마르스님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다 봤어요. 마르스님이 어디까지 쳤었냐면은 김영구 교수에 대해서 김영구 교수가 이제 좀 임나 일본부를 비판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네. 예, 어떤 거 건의하시려고요? 사실 예, 자주 꺼지지요. 아, 이게 제가 좀 사실 인터넷 환경이 좀 안 좋고 그러고 제가 좀 뭐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인터넷 회선을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제가 다음 주부터는 어디 뭐 인터넷 전용선이 좀 괜찮은 카페 같은 데 가서 제가 좀 하든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잘 접속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부분을 제가 좀 봤었어요. 김영구 교수의 어떤 정확한 주장은 임나 일본부는 없었고 임나 백제부가 있었다는 주장이고요. 백제가 임나를 지배한 거를 일본 서기가 이제 뒤집어 놨다라는, 원래 이제 김영구 교수의 주장이 아니라 청건호라는 이제 분이 이제 주장을 했던 그런 건데,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서기를 이제 비판한 것 같지만은 임나를 지배했던 백제인들이 나중에는 결국 외의 신하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임나 일본부와 크게 차이는 없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그런 얘기들이 이제 하면은 복잡하고, 제가 채팅하다가 그게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김영국 교수가 뭐라고 썼는지 한번 봐라. 백제가 왕녀를 외왕에게 첩으로 바쳐서 외왕이 이제 신경질이 나가지고 그 왕녀를 죽였는데 백제가 우리 백제의 명예가 실추됐으니까 이번엔 남자를 보냈다. 뭐 이거를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한 걸 보니까는 그걸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다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일본 서기에는 이런 기록이 당연히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역사적 사실로 인식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러고 전체적으로 이제 좀 봐야 된다는 것이 좀 중요한데,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동북아 한일 역사 공동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행위를 했느냐 하는 것도 좀 이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도 좀 같이 이제 좀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일본 학자들 앞에서 한국 학자가 아무런 근거 없이 좀 일본 서기를 좀 긍정을 한 그런 측면도 좀 있고, 서울대 이제 김태식 교수와 같이 그 일본 열도안의 한국 분국서를 부정을 해버렸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일역사공동위원회가 한국 학자를 이제 대표해서 일본 학자들한테 한 얘기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이제 좀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중요한 기록으로 남을 건데, 거기서 엄청난 삽질을 했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이분이 어떤 그냥 바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뭐가 있는 건지 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녹음용으로 짧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 9월 22일 날 김모 시댁 모형고 교수의 변론을 동북아 역사관에서 연민수 교수라는 분이 이제 하기로 했고, 즉 그러면은 동북아 역사 재단은 과연 이덕일 소장 재판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제 그 증인을 서줄 만큼 문제가 없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제 최종적인 결론은 결국 뭐 김연구 교수나 동북아 역사재단이나 도친 깨진이다. 그래서 그거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600년하고 608년 열도 통치자에 대한 중국 정사 수서와 일본서기의 불일치. 그러니까 중국 정사 수서에는 남자 외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일본서기에는 여자 천왕이 다스리고 있던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어떤 일본 서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신채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조선상고사에서 성덕태자의 사적은 금구수왕의 것을 훔쳐다 만든, 그러니까 백제 기록을 훔쳐다 만든 거다. 일단은 보통은 중국 정사 기록하고 일본 서기 기록하고 저렇게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면은 늘 그렇듯이 일본 서기가 거짓말, 가짜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신채호 선생님이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저거는 백제 기록을 훔쳐다 만든 것 같은데 라고까지 얘기를 하신 거고요. 요건 되게 정확하게 보신 거세요. 그러고 9월 22일 날 증인으로 나오는 연민수 교수가 번역한 천송강림의 꿈 오야마 세이지라는 일본학자의 책을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오죠. 성덕태자는 없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돌이켜 생각하면 최근 10여 년 동안의 변화에 필자 스스로도 놀라지 않을 수 없다. 10년쯤 전에는 대학의 강의나 의뢰받은 강연에서 성덕태자가 실제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럴 리가 없다. 그런 이야기는 그만두어라. 믿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반드시 있었고 최근에는 누구나 분명히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해준다. 일본 학자조차도 2000년 초에 성덕태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중국 정사와 일본 서기가 불일치하는 부분에서 성덕태자가 이제 가공인물이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이 사람이 이제 강연을 하는데 일본 대중들조차도 성덕태자는 역시 실존 인물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동북아 역사재단의 시각은 이런 식으로 이제 주석을 달아놨다는 거죠. 일단은 일본 서기를 먼저 이제 긍정을 해요. 당시의 외왕은 후에 추고라 스이고라고 불리는 여왕이었다. 자, 당연히 굳이 학자가 아닌 일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수소엔 남자가 기록되어 있고 일본서기에 여자가 기록되어 있으면 어떤 게 맞아요 고민을 하는데, 시작을 하면서 여왕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시작을 하죠. 일본서기가 맞다고. 그러면서 중국 정사에는 히꼬라는 단어가 중국 정사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남자한테 붙이는 건데, 당연히 이제 중국 수서에는 당시의 외왕이 여자국 700명을 거느린 남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으니까 히코가 붙는 게 맞죠. 근데 왜 히메라고 해야 된다고 좀 우기고 있을까요? 이거는 일본인들이나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거지 동북아 역사재단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서명천왕으로 본다. 그러니까 일본 서기에 여자 천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를 왜 남자 천왕으로 다른 왕으로 바꿔버려요. 이거는 좀 학문적인 근거도 없고 그냥 억지인 거죠. 네. 다만 외왕의 철을 킴이라고 하고 많은 수의 부인들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 이때의 외왕이 과연 여왕이었는지 의문이 남는다. 이런 표현도 좀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성덕태자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일본 서기가 맞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본 서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 시기의 열도의 역사를 동북아 역사재단은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역사의 퇴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신채호 선생님이 이 시기에 이게 어떤 기록이라는 거를 상당히 좀 그 실체 가깝게 이제 접근을 하셨고, 한 2,300년 전에 에도 시대 학자조차도 일본 서기는 있는 그대로 읽어서 안 되고 일본이 한국에서 시작한 거를 알고서 읽으라는 얘기를 이미 했었는데요. 동북아 역사제도는 아직 이제 저수준인 거예요. 저게 어떤 그 학문적인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생각하기에는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이고, 우리 마리스님. 아, 그 좀 오늘의 유머나 아니면은 초록불 이런 데서 좀 상처를 좀 많이 받으셨나 보네요. 예, 역사학자들이 버릇이 논리를 일부러 여러 번 꽈서 글을 적는다. 예,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그 옛날에 뭐 이병도 수성현 비정할 때도 좀 그렇고 이 사람들 참 재밌어요. 저는 이제 어떤 거를 봤냐면은 이런 논문도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강단사학자들 논문은 사실 좀 학문적인 가치가 좀 거의 없어서 제가 안 보는 편인데, 그 저 아까 스이고여제 기록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스이고여제 기록에 보면은 그 수나라가 거기 이제 당나라로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국서를 일본에 보냈는데 백제가 이제 중간에서 뺏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본 서기에 어떤 독특한 어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황당한 기사들이 이제 좀 많이 적는데 그건 이제 대부분 어떤 실제 역사를 그 은유법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당연히 이제 그 백제가 뭐 국서를 약탈하고 뭐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중국하고의 외교 관계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인데, 근데 이걸 강단사학자들은 역사적 사실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말이 좀 베베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백제가 국서를 약탈을 했느냐 이러면서 상당히 장문의 논문을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실제 역사하고 많이 벗어나게 되면은 본인들도 결국은 이제 횡설수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10년. 원래 이렇게 좀 논리를 여러 번 꼬는 이유는 특권의식, 예, 뭐, 그게 특권의식일까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방어본능이라 그럴까? 일부러 말 어렵게 하고 논리 베베 꼬고 그러면은 자기들이 어떤 권위가 이제 선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뭐 대중들이 좀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지, 뭐 그건 알긴 어렵지만은 사실 좀 뭐 재수없긴 재수없죠. 지난번에 뭐 그 막 그 우리 낙랑군 이런 거 좀 논쟁할 때도 무슨 뭐 치현 교현 막 이런, 그냥 뭐 현이 옮겨갔다가 그렇게 그렇게 말할 거를 좀 이상하게 좀 표현들 하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그 그린라이트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뭐 별로 안 봐요. 뭐 별로 볼 것도 없고 해서 딱 한 번 누가 하도 보라 그래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린라이트 글 중에 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신찬성시록에, 그러니까 신찬성시록 이제 일본 족보책이죠. 그 거기에 이제 일본 황족이 백제왕의 이제 후손이다라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정확히는 이제 대원진인 오하라노 미코토라고 어떤 그 대성 일본 황족 중에서 되게 중요한 성씨인데, 그 백제왕의 이제 후손이라고 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그 그린라이트 그 친구가 이제 글을 썼는데, 엄청나게 이제 베베 꼰 거예요. 이게 뭐 그 일본 천황가가 백제왕의 후손이면 뭐 역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 백제왕도 일본의 뭐 후손이 될 수 있고 막 그러다가, 이런 거 함부로 주장하면 안 돼! 뭐 그 이런 거 주장하는 거는 뭐 어리석은 뭐 민족주의 파시스트들이 하는 거야,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이제 장황하게 글을 썼는데 결론은 본인이 이거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 그게 결론이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뭔지 모르니까는 쓸데없는 얘기 막 하고 사람들 보고 이런 거 알 필요 없다라는 그렇게 선동하는 글을 참 현란한 필법을 가지고 그 블로그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린라이트 그분은 지금 뭐 강단에도 이제 서시는 것 같아요. 뭐 가끔 뭐 강연 뭐 이런 것도 하시고 뭐 어쨌든 재주는 좋으신 분 같습니다. 예, 간첩이라는 표현. 예, 저도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관계로 뭐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그 스다소기치가 그 군사법정에서 유죄 판결 받은 사건, 그러고 후지와라 사다모토란 유학자가 일본 서기는 일본이 한국에서 시작한 거 알고 나서나 읽어라 라고 얘기했다가 미친놈 소리 듣고 있는 사건, 이덕일 소장이 현재 재판받고 있는 사건, 이 세 가지가 동일한 정치적 상황, 그러니까는 일본이 정한론으로 가거나 그 일본 제국주의 파시즘이 극단적으로 가거나,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일본이 처음으로 군사로 외국에 주둔시킬 수 있는 급격하게 우회전을 하고 있을 때, 이럴 때 나오는 거죠. 정치하고 이런 어떤 역사하고는 사실은 분리되어야 되는 게 맞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간첩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당연히 어떤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오고 가야 됐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본 애들조차도 성덕태자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게 대세인데도 동북아 역사지대는 지금도 억지로 일본석에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고, 이런 인위적인 흐름들은 다 정치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 마르스님이 얘기하는 간첩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그렇다고 얘기를 드리긴 어렵지만 부정하긴 어렵습니다. 간첩, 북한. 예, 뭐 꼭 북한을 떠올려야 될 필요는 없죠. 일본 간첩도 있겠죠. 저는 혹시 그 일본 간첩이 상당히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 간첩 하시는 분으로 좀 의심이 되는 분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그 공기업 기관장 하시면서 천황폐하 만세 하셨다고 언론에 이제 보도된 그분, 뭐 그런 분들이 간첩 의심 대상 1순위 아닐까 싶네요. 어쨌든 뭐 여기는 뭐 그래도 어떤 방송을 추구하니까 그 대놓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예, 진도를 조금 더 나가면은 아까 어디까지 했더라. 그래서 일본의 동향은 이렇고, 동북아 역사재단은 그 똑같은 기록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일본석에 치중을 해서 좀 주석을 달았고요. 이게 제가 어떤 역사의 퇴보라고 하는 거죠. 그 여자라는 게 의문이 간다. 여자국 600, 700을 거느렸다는 중국 정사 기록은 무시를 하고, 이게 왜 의심이 가는 상황이죠? 여자 후궁 600, 700 거느릴 수 있나요? 이게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거 파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본 서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일본 서기가 좀 터무니없고 엉성한 책인 것 중에 하나가 자료가 이제 부족해서 그럴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좀 절대 아니에요. 그 일본 서기를 만들 때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서기가 이제 인용한 뭐 백제신찬이나 아니면 이런 책들은 이제 실제로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 열도 안에 어떤 백제 신라인들의 뭐 신화, 노래, 뭐 민담 이런 것들 다 그 자기들이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수서를 읽었어요. 유라크 천황이라고 하는 일본 서기에 이제 천황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물론 가짜 천황이죠.
가짜천왕이니까는 어떻게 죽었다라는 걸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실존하지 않는 자기들이 창작하고 있는 중이니까는 어떻게 창작을 했냐면은 중국에 있는 수서를 그대로 도용을 해서 만들었어요. 아까 우리가 여자 오공 600, 700명이 다스리고 있던 외왕을 기록한 그 수서를 이제 도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일본 서기를 만든 사람들은 수서를 읽었으니까 이제 도용을 한 건데 그 수서를 읽었으면은 그 당시에 열도 통치자가 남자라는 거는 자기들이 이제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에도 이제 여자천왕을 기록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뭔가 착오나 그 동보 역사재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좀 베베 꼴 필요 없이 되게 단순한 문제입니다. 일본 서기가 가짜 역사를 창작을 한 거죠. 이런 부분들은 스다소기치도 좀 지적을 했어요. 일본 서기 이런 부분들은 그 뭐 중국 역사책을 이제 도용을 한 부분이다. 그렇다 해서 이제 스다소기치가 절대로 뭐 실증사학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 사람은 실증사학을 명분으로 해서 그 한국의 이제 삼국사나 삼국유사를 이제 부정을 한 학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일본 서기에서도 너무 이제 터무니없는 부분들은 자기가 이제 좀 비판을 해야지 한국의 사서들을 이제 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밥을 깐 거예요. 근데 그 스다소기치 같은 경우에는 수소 그냥 복사해서 이제 좀 자기가 이제 넣은 거는 너무 터무니없으니까 이런 걸 지적을 했는데 그 아까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서기가 이제 맞다는 거를 시사하는 내용을 이제 주로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 해방되고 일본 사람이 귀국 안 하고 많이 남았다. 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화교들끼리 정체를 밝히며 살지만 이 일본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랬을까요? 예, 여자들은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요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윤병서의 외교장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 어떻게 생기셨죠? 제가 워낙에 좀 정치에 좀 젬병이라서 음, 아, 언제나 전쟁 이런 게 생기면은 밑에 사람들이 힘들겠죠. 지금도 뭐 마찬가지겠지만은 예, 그래서 동북아 역사재단의 어떤 일본 서기를 대하는 거는 상당히 좀 그 오히려 역사 퇴행적인 면을 좀 많이 보이고 있다. 그게 이제 제 결론이고 이게 결국은 김모 시댁 모영구 교수나 서울대 이제 김태식 교수가 이제 한 한일 역사 공동위원회 발언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좀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한일 역사 공동위원회에서 일본안의 한반도 분국설은 극단적인 설일 뿐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좀 하고요. 이 발언이 제가 이제 변종 임나 일본부 설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거하고 이제 좀 연결이 됩니다. 그 변종 임나 일본부 설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근거로 하는데 하나는 이제 송소 외왕의 육국제군사 요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451년에 외왕제는 그 안동장군과 더불어 왜 신라 임나 가라 지난 모한 육국제군사의 군호를 요청을 하고 통나라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는다. 이게 일본 우민들한테는 되게 이제 좀 잘 먹혀요. 왜냐면은 아 우리 외왕이 이런 한반도 국가들에 대해서 군사권을 요청을 했다는 거는 뭐 지배를 했거나 아니면은 뭐 최소한 영향력을 행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좀 앞에 이제 다른 강의에서도 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451년 당시의 열도는 그 한반도 분국들이 이제 여러 나라로 좀 나눠져 있는 상태였고요. 가장 쉽게 이제
신라의 예만 들어도 이제 생각을 해봐도 한국에도 이제 연호랑 세우녀 같은 신화가 있고, 그러고 일본 열도에도 뭐 이주모 풍토기에 신라 땅 뗐단 얘기 있고, 일본 족보책인 신찬 성시록 봐도 신무천왕이 신라 혈통으로 이제 좀 나오는데, 당연히 이 신라가 한반도 한국에 있는 신라인지 아니면은 일본 열도에 있는 신라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고민 없이 아까 그 김태식 교수하고 그 김모시대 모형구 교수 이 양김씨가 쌍으로 한반도 분국설은 극단적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는, 이게 일본 열도에 있던 그 국가를 지칭한 거라고 해도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학자 스스로 그거를 막아버린 거예요.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순수하게 보면은 이게 한반도냐 아니면 일본 열도냐,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진안에 있다고. 여기 보면 이제 진안이 나오죠. 예, 진안이 나옵니다. 진안을 이제 외왕이 이제 넣었다는 이 부분인데, 진안은 451년 당시에 한반도에는 없었어요. 근데 일본 열도에 진안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608년에 수나라 사신 배청이 이제 일본 열도를 갔는데, 그 일본 열도 안에 여러 소국들을 이제 묘사를 하면서 진왕국이라고 하는 걸 이제 묘사를 해요. 동쪽으로 가니까 진왕국이 나오고, 그 나라 사람들은 중국인과 같았는데 중국인인 내가 보니까 잘 모르겠어.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인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제 중국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는 한반도 도레인이 외관을 이제 하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러고 이제 일본 쪽 자료 보면은 진씨, 그러니까 하다시 관련한 기록들이 이제 이 지역에 되게 많이 나오고, 고고학적으로도 진안, 그러니까 신라 계통들의 유물이 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451년 당시에 진안은 한반도에는 없었고 일본 열도에만 있었어요. 이런 얘기들이 한일역사공동위원회에서 정상적인 한국 학자라면 이렇게 순리대로 반론을 하면 되는데, 서울대 김태식 교수하고 김모시대 모형구 교수가 일본 열도 안에 한반도 분국설을 아무런 학문적 근거 없이 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애들이 이제 신이 난 거죠. 한국 학자들이 뭐 반론하는 척은 했어요. 뭐 이게 군을 요청했다 그래서 뭐 꼭 지배한 건 아니야 막 소리 빽빽 질러대긴 했지만은, 학문적 반론이 아니라 그냥 떼쓰는 거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역지사지로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일본이 반도 남부를 지배한 근거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괜히 고집세 가지고 뭐 자존심 강해서 안 받아들인다 이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 애들한테 지금 역사를 다시 가르쳐 줘야 되는 입장인데, 자 그러면은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볼게요. 김모시대 모형구 교수하고 동북아 역사재단의 일본 서기를 지나치게 신뢰하는 어떤 그런 편향적인 이제 주석을 단 것들, 이 핵심이 뭔가요? 결국은 일본 서기를 이제 보호하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가 이제 이덕일 소장 사건을 세 가지 측면, 중요한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이 우경화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 이런 비학문적인 흐름들이 결국은 좀 정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9월 22일 날 연민수 교수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증언을 하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단 진짜 역사를 알아야 된다. 제가 늘 강조를 하는 부분이, 한반도 남부의 뭐 백제신라 가야사를 아는 거는 우리 역사의 극히 일부분만 아는 거고, 열도나 대륙의 백제신라 가야사들도 다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마르스님도 좀 온라인상에서 좀 답답한 것들 좀 많이 이제 토로를 하셨는데, 저는 좀 오프라인으로 좀 나오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국사찾기협의회의 어떤 김정권 회장님이 안국 포럼이라는 걸 지금 좀 하고 계시는데요. 광고는 아닙니다. 제가 좀 온라인에서 좀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일단 무조건 오세요.
그 010-648-7312 이분이 이제 좀 총무시고요. 전화하셔서 오시기 전에 한 번 더 이제 좀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그 교통편은 되게 좋습니다. 안국역 5번 출구 나오면은 그 16층 정도, 16층인가요? 되게 큰 건물 하나 있고 그 건물 5층으로 오시면 돼요. 그 안국역은 뭐 서울 어디에서 오셔도 좀 편한 위치에 있으니까는 저도 예, 일요일에 참석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좀 그 제가 마이크 잡음 문제는 좀 많이 해결을 했는데 끊기는 문제는 해결을 못한 것 같아요. 그 제가 다음 주에 할지 아니면 이번 주에 한 번 더 할지는 모르겠는데, 하게 되면은 그 좀 인터넷 환경이 괜찮은 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님 그 방송 청취해 주셔서 고맙고요. 자, 그러면은 방송을 끝내고 우리 좀 채팅으로 얘기나 좀 많이 하도록 하죠.